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카카오톡 게임의 로비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 에셋 스토어에서 필요한 에셋들을 임포트를 해줄게요. 자, 먼저 프리 백그라운드라고 치고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 패럴락스 데설트 머시기 뜨죠? 얘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 임포트를 해주세요. 임포트를 해주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얘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싹 다 체크 풀어주고 얘만 체크한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다가 free UI라고 치면 또 밑에 내려보면 여기 보이는 GUI 애니메이터 free라고 있어요. 얘도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다 임포트가 됐으면은 assets 폴더 하위로 이런 식으로 폴더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흔한 카카오톡 게임의 로비 화면이라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자주 보이죠? 만약 이런 거나 뭐 이런 뭐 하트 하나 있고 뭐 이런 또 뭐 수치적인 거 있고 뭐 무슨 모드로 들어가는 거 있고 뭐 친구 관리, 팩 관리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를 되게 통상적으로 쓰는 로비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바탕화면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게임 오브젝트의 UI에 패널을 눌러주게 되면 방금 전에 캔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화지 역할하는 캔버스를 새로 생성을 하고 하위로 패널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패널은 별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예요.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준 다음에 데저트라고 입력을 해서 아까 임포트한 애를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근데 보면 약간 투명한 걸 볼 수 있죠. 살짝 반투명한데 여기 컬러 팔레트를 눌러준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알파 값을 쭉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전 불투명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렉트 툴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코너에 파란 점이 4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조절을 해줘서 스크린 화면을 꽉 채우도록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상단 뷰에 있는 UI부터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캔버스를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 N을 눌러주게 되면 빈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얘 이름을 그룹 Resources라고 지어주고요. 그래서 하위에다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얘 이름은 Treasure로 이름을 지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Ctrl D로 2개까지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있죠. 지금 현재 겹쳐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즉 그려지는 순서가 이 위에서 아래예요. 즉 아래로 갈수록 위 이미지를 덮는 거죠. 이 점을 유의하고 얘 이름은 백그라운드로 해서 얘를 백그라운드로 쓸게요. 자, 그리고 얘는 심볼로 이름을 바꿔주고 얘는 찰지 버튼으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이미지 선택하는 아이콘을 눌러주고요. 백그라운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심볼은 스태미나면은 하트, 뭐 아니면 뭐 트레셔리가 보물이잖아요. 보물이니까 보물에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선택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충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는 얘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주고 백그라운드를 가로 방향으로 좀 키워줄게요. 대충 이 정도 키워주고요. 자, 그리고 이 심볼은 왼쪽으로, 이 충전 버튼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심볼이 약간 지금 사이즈를 살짝 키워주고 사이즈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트래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텍스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나 그냥 텍스트나 상관없어요.
자, 일단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이 얼라이먼트 있죠? 가운데로 그리겠다. 가운데서부터 그리겠다. 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내용은 숫자로 채워줄게요. 폰트는 대충 한 45 정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트래셔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D로 총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름도 바꿔줄게요. 자, 첫 번째는 트래셔였고 두 번째는 대충 막 짓겠습니다. 그냥 세 번째는 스태미나로. 자, 그리고 얘네들의 상위 오브젝트인 그룹 리소시스로 가서 호라이선털 레이아웃 그룹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위 오브젝트를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위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 바로 밑에 있는 오브젝트들 있죠? 이 바로 밑에 있는 애들 트래셔, 스낵, 스태미나를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그래서 알맞은 곳에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살짝 비워둘게요. 다른 걸 또 배치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클릭해가지고 지금 까먹은 게 있는데 백그라운드 클릭한 다음에 알파 값을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근데 보니까 이 색깔이랑 이 색상이랑 배경색이랑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좀 배경색을 좀 바꿔줄게요. 저는 레드 값을 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얘네도 맞는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세요. 얘는 스낵이니까 뭐 먹는 거, 뭐 과자 같은 거 이미지 있으면은 그런 걸로 바꿔주고요. 과자. 자,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주고 얘는 스태미나니까 하트 이미지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탑뷰는 일단 보이는 거는 배치가 됐죠. 자, 이제 구석탱이에다가 설정 버튼을 배치를 해줄게요. 캔버스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하위에 있는 텍스트는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톱니바퀴로 바꿔주고요. 셋 네이티브 사이즈로 원래 사이즈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사이즈 조절해주고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이제 아래쪽을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더 진행하기 앞서 일단 이 버튼의 이름을 좀 수정을 해줄게요. 컨피규레이션 버튼으로 바꿔주고요. 자, 캔버스를 누른 상태에서 하위에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그룹의 스타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버튼을 만들어줄게요. 얘 이름은 스타트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한 450에 20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리고 여기 이미지 타입 있죠? 얘를 슬라이스드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경고 문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 02이라는 이미지가 스프라이트가 지금 슬라이스 설정이 안 됐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슬라이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주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창이 뜨죠. 이 창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벽에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할 수 있는 렉트들이 뜨는데 얘로 우리가 라인 슬라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조각을 내버리면 됩니다. 자, 9조각 내고 9조각을 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이미지가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별로 티가 안 나죠? 지금은. 자, 그러니까 얘를 한 이따만큼 키워주고
얘를 다시 심플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심플일 때는 이 이미지가 크기가 조절이 되면서 픽셀이 그냥 그대로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멀하죠? 사이즈 조절되는 방식이. 근데 얘가 슬라이스드가 되면, 우리가 9 슬라이스를 그 영역을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이 영역을 정의를 함으로써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겉에 있는 부분은 이 녀석이 커지던지 작아지던지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깨지지 않고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구석탱이를 잘 보면 그대로죠. 자, 그래서 얘를 원래 사이즈로 바꿔주고요. 하위 오브젝트에 있는 이 텍스트를 없애줄게요. 그리고 저는 텍스트 메시 프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스타트로 바꿔주고 몇 가지 이펙트를 넣어주고, 이펙트 효과 넣어주고, 사이즈를 조절해 준 다음에 이 스타트 버튼을 위치를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톡 게임은 여기 있지 않나?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잘 클릭이 되는지. 자, 얘는 클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설정 버튼도 잘 클릭이 되고, 얘네가 지금 제가 생성할 때 실수를 좀 했는데, 이미지로 생성을 했죠? 이미지가 아니라 버튼이니까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버튼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대로 그냥 실행을 하면 이 이미지들이 버튼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남는 공간은 캐릭터를 고르는 UI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에다가 하위 오브젝트 만들어주고 그룹 캐릭터 셀렉트라고 지어주고요.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버튼의 이름은 레프트 만들어주고요. 지어주고, 레프트를 가리키는 이미지 이 녀석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set native size로 사이즈를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텍스트는 필요 없어요. 없애고 얘를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이름도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left라는 버튼은 마이너스 400만큼 움직여주고, right는 오른쪽으로. 자, 그리고 얘네를 위치에 맞게끔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되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요 가운데에 캐릭터 모델이 오면 되겠죠. 근데 모델을 제가 3D로 할 거기 때문에 3D 모델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캔버스 렌더 모드가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이 UI가 그려지는 영역 있죠. 즉 이 스크린 전체, 이 스크린 전체는 이 어떤 3D 오브젝트가 여기에 그려져도 걔를 덮어버리고 렌더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D 오브젝트랑 공존하기 위해서, 같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나 월드 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메인 카메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로 설정을 해주고 기준 카메라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메인 카메라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꾸는 순간 현재 여기다가 메인 카메라를, 기준 카메라를 넣어주는 순간 이 녀석이 카메라에 맞게 지가 변환을 해요.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큐브를 만들어 가지고, 보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D 오브젝트랑 UI랑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을 또 임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에셋 스토어로 가서 프리 캐릭터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있는 삼형제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를 임포트를 해주세요. 자, 임포트가 됐으면 다시 씬으로 와가지고 그 컨트롤 시프트 N을 눌러서 이름을 캐릭터 로케이터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캐릭터 하나를 프리셋으로 그냥 하나 끌어올게요. 얘의 위치는 000으로 설정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 로케이트 지금 캐릭터가 뒤돌아보고 있죠? 나머지도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요 녀석이 아니라 얘 지우고요. 여기 프리팹 폴더에 있는 애를 끌어올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로케이터에 있는 이 Y 값, 회전 값을 180으로 190?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딱 한 이 정도 170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좀 가까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면 자, 요렇게 좀 당겨 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 애니메이션이 지금 어택으로 잡혀있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가까이.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배치까지는 완료가 됐죠.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 버튼에 대한 것들, 이 세부 기능들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